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3월 5주차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일요일은 부산 6경주에 대장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루나스테이크스 대장경주. 이번에는 서울의 마필들이 6마리가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부산 경마가 이게 요 근래 흐름이 금요일은 정말 얼토당토않게 막 배당이 터지고 일요일은 좀 잔잔하게 가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 주 일요일도 그런 흐름이 맞을지 아니면 또 금요일과 같은 흐름일지 현장에서 잘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앞말 한정 편성으로 이번 경주 치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안에서는 3번 내길 에이스, 이번에는 이제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려주고 있는 마필은 7번 크리솔 리케죠.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지 기수가 직전 경주 데뷔전을 탔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이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데뷔전 한번 뛰었기 때문에 뭐 더 좋아지는 건 당연지사인데, 자, 이번 경주 코리솔 리케, 크리솔 리케도 괜찮은데 제가 좀 더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2번 기대하라가 되겠습니다. 기대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에 이제 계속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었잖아요. 직전 경주 모습을 보고 저거는 김용근 기수하고 참 손이 좀 안 맞는구나. 기수를 바꾸면 좀 세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 2번 기대하라입니다. 김용근 기수하고는 좀 손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이번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이야 기수하고는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이야 기수 스타트가 빠르죠. 마필의 부족한 스타트를 기수가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야 기수 같은 경우에는 결승선에서 몰고 때리는 파워가 김용근 기수보다 좀 더 낮기 때문에 이번 경주 9번 기대하라가 훨씬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인기 마필 3마리 중에서는 저는 9번 기대하라를 좀 더 세게 보고 있고, 자, 복병 마필로는 딱 한 마리만 보겠습니다. 8번 미스 페이머스인데 항상 조교 때 발걸음은 좋아요. 조교 때 발걸음은 좋은데 실경주의 발걸음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 이번에 마방에서 제가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기수들이 말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갈이죠. 그러니까 제갈을 옵션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동차 튜닝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갈을 좀 큰고리 제갈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제갈의 변경이 발걸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마필 8번 미스 페이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의 복병 마필은 8번 미스 페이머스 정리할게요.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좀 방송이 좀이라고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썬더파이어. 한 걸음이 딱 한 걸음이 좀 아쉬웠어요. 그쵸? 한 걸음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 많이 팔려주고 있고, 초주바당으로 팔리는 마필은 9번 투어 펠릭스입니다. 근데 저는 썬더파이어보다는 투어 펠릭스를 훨씬 더 세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투어 펠릭스가 직전 경주 모습이 7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7개월. 그렇죠? 7개월 만에 뛰는 말치고 조교 때 발걸음도 그렇게 썩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약간 좀 몸이 무거운 그런 듯한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발걸음을 보였다.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오면서 마필의 컨디션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투어 펠리스가 어지간하면 우승을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라운 사일런스가 이번에 조교 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번 경주에 좀 도움이 되는 마필은 뭐냐? 복병 마필은 저는 1번 서울 농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김태훈 기수는 뭐 혼이족에서 마방의 말을 타면 좀 잘 타는데 여타 다른 마방의 말들 타고 성적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왜 서울 농부를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느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게이트 조건, 1번 게이트 조건을 발판 삼아서 선행을 한번 쏘고 나갈 수 있어요. 선행. 얘가 만약에 서울농부가 선행을 딱 쏘고 쭉 나간다. 그러면 다르게 뛸 수도 있습니다.
말들이 따라갈 때하고 선행 갈 때하고는 확실하게 차이를 좀 보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번 서울농부 게이트 조건으로 선행을 가면 어떻게 뛸지 몰라요. 이번 서울 이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은 서울농부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6등급 17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냐? 출전하고 있는 11마리의 마필들이 능력마가 없어요. 능력마가 없이 다 능력 부진 마필들의 접전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똥말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능력 부진 마필들의 접전이다. 그 중에서 한 마리가 튀는 게 뭐예요? 이제 9번 이 큐피드 K가 한 마리가 좀 튀죠. 마이야 기수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모습에서 좀 잘 따라갔었는데 직전 경주도 좀 세게 봤어요. 편성이 약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번 경주 앞만 살펴봐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죠. 그래서 큐피드 K를 뺄 수도 없어요. 앞만이 아무리 말이 없어도. 그래서 이번 경주 큐피드 K 한 마리가 딱 보이긴 하는데 어렵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큐피드 K를 축을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할 문제는 남아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 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외곽에 11번 마루별입니다. 일단 경주 거리가 1700이라서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해요. 불리한 조건인데 마루별이라는 마필이 일단은 조교 때 변화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출전할 때 훈련 때 발걸음의 탄력과 이번 경주 출전할 때 훈련 때 발걸음의 탄력은 약간의 좀 변화가 있어요. 물론 훈련 때 발걸음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갖고 다 경주 때 잘 뛰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뭐 제가 진짜 뭐 고배당 빵빵 맞추고 잘 적중했을 텐데 말들이 또 훈련 때만 잘 보여줬다가 경주 때는 못 뛰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직접 칼을 갈아가지고 준비됐어. 무조건 이번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조교사한테 자신있게 말하고 나갔다가 깨고락지 돼가지고 온 때가 많아요. 말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발걸음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뭐 충마가 있고 인기 마필 한 두세 마리가 좀 세다. 그러면 저도 굳이 마루별을 데리고 가지 않죠. 근데 축 부재 혼전 경주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 훈련 때 약간의 변화를 보였던 마루별도 뭔가 좀 변화를 보일 수 있겠다. 어떻게 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이 뛰어봐야, 발주기 문이 열려봐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과감하게 복병마필로 마루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 부산 하니까 벌써 흉악한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아주 흉악한 놈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벤지가 있습니다.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죠. 자, 그리고 짝사랑이 있어요. 모준우 기수.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경우는 직전에도 모준우 기수 기승을 때 제가 뭐 세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부터도 싹수가 보였고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고 안쪽에 2번 벤지. 지금 서승원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훈련 상태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벤지가 선행을 갈 확률이 거의 한 90% 되죠. 서승원 기수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서승원 기수가 어떻게 이제 타주냐에 따라서 안쪽 펜스에 딱 붙여놓고 이제 타주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 조금 2, 3마신 정도 벌려서 타준다고 그러면 금상초나 땡큐고. 자, 그래서 안쪽에 벤지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짝사랑 아무리 모준우 기수라고 그래도 말이 좋아요. 직전에도 모준우 기수가 잘 탔고요. 이 두 마리를 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두 마리를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딱 거두절미하고 한 마리만 딱 가지고 가면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인기만 두 마리 깜빡이 갖고 가고 한 마리 외곽에 12번 팬텀킹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벤지가 선행을 갈 확률이 90%. 나머지 10%는 어디에 있어요?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나머지 10%예요. 벤지가 선행을 쏘고 나가면 진겸 기수가 옆에 딱 대서 외곽 선입으로 자리를 잡아줄 거고 만약에 벤지가 덜커덩 늦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슬슬슬 가다가 팬텀킹이 확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외곽 게이트라고 그래도 팬텀킹이 기본적인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좀 빠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팬텀킹이 선입비나 선행을 장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묻어 들어올 수 있다. 일단 기본기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부산 1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은 12번 팬텀킹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뭐 3번 당대초월이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당대초월. 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다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개나리 보쯤이죠. 54kg면은 개나리 보쯤이고, 안쪽에서 당대초월, 그리고 안쪽에 라온 로던 댄스, 외곽에서는 6번 그랜드 쾌마, 이 세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죠. 라온 로던 댄스하고 그랜드 쾌마는 직전 경주 같이 뛰면서 2, 3착을 들어왔던 마필들이고, 당대 초월은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당대 초월이라는 말을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해요.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야 기수나 코지 기수가 추입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마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미권에 있는 마필들도 빠르게 스타트를 해서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서 때려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마이야 기수하고 코지 기수가 추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 게 뭐냐면, 외국 스타일이라 그래요. 외국 스타일이라서.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한국산 마필들은 일단은 뭐 외국의 그 좋은 말들처럼 막 풀로 힘을 쓸 수 있는 말들이 드물잖아요. 그렇게 명마들이 몇 마리 없으니까. 나머지 마필들은 어떻게 해요? 숨고르기를 중간에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처음에 스타트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써서 자리를 잡던, 아니면 처음부터 잡고 후미권에 있다가 그 힘을 몰아서 결승선에서 한 방에 땅 때리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마이야 기수나 코지 기수 말 타는 걸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기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막 시중 일관 몰고 때리고 막 말을 별 짓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타면 안 되는 마필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에는. 한국에는 자리 못 잡아가지고 따라가면 말에 호흡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푹 이제 자기 호흡을 돌리면서 상대 마필들을 딱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이 자기가 알아서 따라가고 있는데 흐름에 맞지 않게 중간에서 그거를 선행말을 쳐다보고 따라가겠다고 계속 몰고 조지면서 따라가면 결승선에서 쓸 힘을 중간에 이미 다 썼어요. 그러면은 결승선에서 말이 힘이 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동물은 유산소 운동 영양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자, 만약에 말이 풀로 뛸 수 있는 게 뭐 한 430m 정도 된다고 치면,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양치가, 기수들이 적절하게 나섰어야 돼요. 뭐 내가 스타트에 100m를 쓰면 결승선에 300m를 내가 잘 갖고 있다 써야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도루묵이라는 거, 말짱 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대 초월이 조금 위험하다. 왜? 얘가 모래 맞으면 안 따라가잖아요, 말이. 당대 초월이 모래 맞으면 막 뒤로 막 쳐져요. 근데 얘가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냐?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또 모래 맞고 안 따라갈 확률이 높아. 그러면 마이야 기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 중간에서 막 당대 초월을 몰고 때리고 조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결승선에서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의문감은 제 내피셜로, 제 생각에 좀 그렇다. 왜냐면 마이야 기수 스타일이 그래서. 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보고 결정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당대 초월 말고 라운 로돈 댄스나 그랜드 쾌마 둘 중에 한 마리를 놓고서 좀 마번을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흉악한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드디어 이 모닝듀가 기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승주 주교사가 최시대 기수를 시종 일관 계속 태우면서 밀어줬는데, 이 모닝듀라는 마필도 최시대 기수하고는 좀 손이 잘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수를 바꾼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시대 기수가 잘 타는 말들도 있는데 모닝듀는 좀 아닌 것 같다. 최시대 기수하고 바꾸기를 잘한 것 같고, 자, 8번 소드마스터죠. 소드마스터는 제가 중반에 이제 김상훈 의원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일단 조교를 보여드렸잖아요. 조교가 워낙 좋아요. 날라다니더라고요, 말이.
서승원 기수가 마무리 훈련하는데 탄력감이 워낙 좋아서 소드마스터 당연히 뭐 뺄 수가 없죠. 인기 1위 마필. 그리고 모닝듀는 기수 변경으로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 자, 이번 경주 제가 어차피 이 두 마리는 인기 마필이고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뭐냐? 외곽의 11번 세광 라이트입니다. 자, 일단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멀로 기수가. 이 세광 라이트라는 마필은 일단은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가 훨씬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밀어갖고 선입에 이렇게 나갈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데, 이유는 뭐냐?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중위권 내지는 중상위권에서 외곽에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이 세광 라이트는 좀 부드럽게 타줘야 되는 말이에요. 억세게 타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실바 기수하고는 손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세광 라이트 같은 이런 마필은 뭐 멀로 기수라든지 김혜선 기수, 최원경 기수 이런 기수들이 타면은 손이 좀 잘 맞죠. 다실바 기수 같은 다실다 우에다 기수 그런 기수들이 타면 좀 안 되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멀로 말과 기수의 각질이 궁합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외곽에서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고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한 걸음 써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이 11번 세광 라이트.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복병 마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편성에 따라서는 복승식으로 복병을 노려야 될 때도 있고 삼복으로 복병을 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 저는 여러분들께 좀 삼복승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광 라이트라는 마필을. 이번 경주 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얘하고 얘가 좀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기 때문에 복승식으로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복승식도 좋지만 삼복승식도 충분히 배당은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세광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승식 활용해서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11번 세광 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3마리가 따다당 보이죠. 7번 라운더 게이샤를 필두로 안쪽에 4번 글로벌 서브와 그리고 5번 안다미로, 이 3마리가 인기마필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라운더 게이샤 같은 경우는 지금 12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 공백이 생겼느냐?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좀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파행도 좀 있었고 관절염도 있었고 그래서 치료를 좀 받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일단은 공백도 있고 다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좀 쉬다 나온다.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기본기는 튼튼하죠. 훈련 상태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마필들은 일단 다리 쪽에 질병이 좀 있었고 좀 쉬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글로벌 서브와 안다미로 이 두 마리가 괜찮은 발걸음을 보이는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까지의 제 예상으로는 4번 글로벌 서브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얘가 기본적인 능력은 가장 세지만 말씀드렸죠. 쉬었고 다리가 좀 아팠고, 얘는 튼튼합니다. 안쪽에서 전개도 잘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4번 글로벌 서브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 제가 저번 주에 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복병 마필을 제대로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잡아냈죠. 19배짜리. 그 말 이름이 크레이지가 있었습니다. 김옥성 기수하고 말 이름하고 참 궁합이 좋다.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제 김옥성 기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말을 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6번 손에 손잡고. 저번 주도 크레이지가 있어서 김옥성 기수하고 매치가 잘 됐는데, 자, 이번에 손에 손잡고. 말 이름 좋아요. 손에 손잡고. 김옥성 기수가 뭔가 한번 잡고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손에 손잡고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그렇죠?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전개 자체도 선입 전개로 깔끔하게 나오고, 이 경주로의 미꾸라지 엄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김옥성 기수가 경주를 거의 뭐 주름을 잡아버리잖아요. 자기가 뜻한 대로 다
헤집어 버리는데 손에 손잡고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크레이지가 있었으면 이번에는 손에 손잡고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은 6번 손에 손잡고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부산 3경주는 저는 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가 준메인이냐? 일단 깜빡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안쪽에 3번 맹룡하고 5번 사막의 꽃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현장에서 아마 계속 깜빡이를 할 텐데, 자, 맹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급전이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사막의 꽃은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좀 다소 올랐고, 하지만 55kg는 뭐 충분해요. 사막의 꽃이라는 마필이 예전에 이제 30조 마방에 있을 때는 약간 지구력 부족의 단점을 좀 보였습니다. 1200m에서도 발걸음이 항상 가다가 선행 가다가 쓰는 이제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라이스 마방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좀 지구력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수도 신윤섭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부담 중량도 다소 올랐고, 그리고 또 이 3번 맹룡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죠. 일단은 승급전이고, 직전 경주 뛰었을 때요. 직전 경주가 3월 2일 경주였습니다. 3월 2일까지만 해도 안쪽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맹룡이 11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안쪽 주로가 무거울 때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하면서 유현명 기수가 전개를 잘 끌어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안쪽 게이트입니다. 감량은 조금 있습니다. 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을 무조건 깰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 두 마리는 잡아낼 수 있어요. 왜?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인기만 뭐예요? 어메이징 월드도 팔릴 거고, 안쪽에서는 이번 펀처도 팔릴 거고, 많은 마필들이 팔릴 건데, 자, 이런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그늘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땡큐죠. 제대로 한번 놓고 때릴 수 있는 현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 깜빡이는 없다. 깜빡이를 무조건 깰 수 있는 복병을 놓고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고요. 이번 6경주는 부산에 이어서 서울에 바로 준메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 안쪽에 2번 제축이오죠. 자, 그리고 또 4번 헤이큐피드, 여기에다 팔리는 마필이 8번 블러싱 로즈, 이 세 마리가 인기 마필입니다. 자, 일단 제축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번 게이트에 선행 갔다가 무뎌졌던 마필이에요. 맞죠? 1번 게이트. 이번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2번 게이트인데, 이거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냐고. 직전처럼 앞에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믿어요. 자, 그리고 헤이큐피드, 지금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강등된 마필이죠. 4등급이 아니고 지난번까지 3등급 경주에서 뛰었다가 이번에 이제 4등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어떻게 됐어요? 58kg로 올랐어요. 강등이 되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팔려주고 있는 블러싱 로즈, 정정희 기수가 기승했는데, 블러싱 로즈도 직전에 인기 마필 팔리고 앞에 갔다 죽었어요. 얘하고 똑같이 이번 제축이호하고 8번 블러싱 로즈는 직전에 앞에 갔다가 발걸음이 무뎌졌던 마필들이, 한 마리는 강등된 마필이에요. 자, 그럼 이 세 마리의 인기마를 믿을 수가 있느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인기마 세 마리의 조합으로는 이번 경주 적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느냐? 이 인기마 세 마리를 이길 수 있는 복병 마필을 찾아냈죠. 어떻게? 뭐 그냥 여기에서는 충분히 일단은 훈련 좋아야겠죠. 훈련 좋아야 되고, 기본적인 싹수가 얘네들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조건에서 지금 얘네들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슷비슷한 발걸음에 동등한 조건이라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 아니고 더 월등하게 위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6경주를 제가 딱 제대로 찾은 이 복병마표를 놓고 배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6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현장에서 아주 좋은 마번을 조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인기 말필 뭐예요? 안쪽에 2번 아무르입니다. 우에다 기수. 일단은 우에다 기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머리가 상당히 어지러워요. 막 고통이 생겨, 막 우에다 얘기 들으면. 근데 안쪽에 2번 아무르도 요즘에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였어요. 물론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그런데 우에다 기수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우에다 기수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우에다 기수 이름 들으면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잖아요. 맞죠? 제가 그냥 어거지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못 놓고 합니다. 못 놓고 하고 또 7번 스텔스 모드 모주노 기수예요. 직전 경주 1800 뛰면서 모주노 기수가 잘 탔어요. 이번에 이제 경주 거리 줄여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스텔스 모드는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필도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 기수도 기복을 보이는 기수고 이 두 조합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깜빡이는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뭐냐.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충만은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빼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될 복병 마필이 있어요. 자, 그거는 청마왕입니다. 청마왕. 이런 마필을 추천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12조 마방에 일단은 12조 마방의 마필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마방이 아닌데 왜 제가 청마왕을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얘도 못 믿고 얘도 못 믿고 여기서 팔려주고 있는 얘도 세 번째로 팔리는 트러블 메이커도 못 믿겠어요. 인기마 3마리를 다 못 믿겠어요. 다 못 믿겠고 자, 그나마 청마왕후가 64번을 뛰었습니다. 64전. 이제 정말 엄청나게 뛰었죠. 얼마나 효자입니까? 64전을 뛰면서 고장도 안 나고 지금까지 계속 잘 뛰었어요. 이런 마필들이 12조에 많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참 조용배 조계사가 하얀 관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부산 경마장에서 정말 전수가 가장 많은 마필들이 12조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의 뭐 100전 가까이 뛴 마필도 있었고 지금은 나갔습니다만은 64전이면 64전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청마왕후가 끝걸음은 좋잖아요. 끝걸음은. 그러니까 멀로 기수가 1600m이기 때문에 청마왕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사이즈가 안 되는 마필이니까 해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타 다른 이런 인기 마필들이 결승선에서 헤맬 때, 딱 헤맬 때 이런 때는 이제 기수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참고 있다가 한 발 제대로 딱 까면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리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 경주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청마왕후를 복병마로 보는 거예요. 왜? 결승선에서 추임력은 가지고 있고 기수도 든든하게 몰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다른 인기 마필들은 결승선에서 약간 좀 무뎌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 그래서 모든 조건은 청마왕후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 청마왕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로 넘어왔습니다. 4등급 장거리 1700m 경주고요. 이번 7경주는 서울의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가 메인이냐? 중간에 있는 마필 3마리가 인기 마필이죠. 브라이트 위너, 에클레어 파워, 6번 퍼지킹. 이 3마리입니다. 자, 일단 브라이트 위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인권 기수 기승으로 55.5 부담 중에 좀 살짝 올랐고 직전 경주 조인권 기수가 2번 연타로 잘 탔어요. 근데 이것도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라서 직전 2번은 잘 뛰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뛰어난 마필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에클레어 파워는 이번에 뭐예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감량 조건은 있죠. 3.5km 감량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승급전 도전이라는 약간 부담감은 있고 자, 그리고 6번 퍼지킹입니다. 푸르칸 기수. 부산에 우에다가 있으면 서울에 푸르칸이 있죠. 늑발주 전문의 인기마 많이 못 들어오는 기수. 부산에 우에다하고 서울에 푸르칸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 퍼지킹도 믿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푸르칸이다. 자, 기수도 기복이야 말도 기복이야. 이걸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과감하게
배당을 좀 노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복병 마필은 얘네들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얘네들 때문이 아니라 미리 전 경주, 전전 경주를 보고 이미 침을 딱 발라놨던 마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탔구나. 근데 여기에서 인기만 한 두세 마리가 너무 잘 뛰는 발걸음이다. 그러면은 노릴 수가 없죠. 뭐 기껏 놔봤자 4, 5차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얘도 다 기복이에요. 기수도 다 기복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7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조합이 아니고 과감하게 돈 되는 복병 마필을 놓고 배당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으로 넘어왔어요. 1등급 장거리 2000m 경주인데 9번 벌마의 몬스터는 인정이죠. 인정을 해야 되죠. 1.5방의 마필이고 벌마의 몬스터 1등급 승급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 2등급까지 날고 기었던 마필들도 1등급에 오면은 무너지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승급전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3등급까지 날고 기는 말들이 2등급에서는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만 되면. 그런데 1등급은 안 그래요. 1등급은 한 번씩 쉬었다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타이에 의해서 다른 마필들이 잘 뛰어서 확실하게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번 1등급 승급전인데 다른 마필들, 기존의 1등급 마필들이 별거 없죠. 그래서 벌마의 몬스터는 승급전이지만 강력하게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는 마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이 뭐냐? 안쪽에서는 그랜드선이죠. 자, 그리고 외곽에서는 6번 중간에 6번 스타마타입니다. 그랜드선 같은 경우에는 뭐 끝걸음이 좋죠.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잘 타요. 문제는 뭐냐? 직전 경주 잘 뛰었더니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57.5. 그렇죠? 자, 그리고 스타마타도 52까지는 날르다가 직전에 57을 딱 달아주니까 말이 무거워서 뛰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58도 올라왔어요. 이 두 마리의 기본기는 인정이 되나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이 발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마필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랜드선이라든지 스타마타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부담 중량 때문에. 이 핸디캡이 뭐예요, 여러분? 핸디캡 경주가 뭐예요? 핸디캡을 주는 거잖아요. 잘 뛰는 말들한테. 그래서 잘 뛰는 말한테는 핸디캡을 줘서 못 뛰게 만들고, 못 뛰는 말은 또 그만큼 핸디캡을 줘서 잘 뛰게 만들고, 그래서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만드는 게 핸디캡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못 뛰게 만드는 거죠. 잘 뛰었으니까. 이게 이제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보는 제가 복병 마필은 뭐냐? 별로 안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우에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톱파이어를 봅니다. 톱파이어를 왜 보느냐? 말씀드렸죠. 그랜드선하고 스타마타가 부담 중량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못 올라올 때 올라올 수 있는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 뭐냐고 보니까 얘예요. 톱파이터. 물론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세게 돌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을 가만히 보면 얘가 딱 적격이에요. 라스트에 제대로 한 발 까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우에다 기수가 다른 거는 다 잘 못하는데 딱 하나 잘합니다. 뭐 하나 잘하느냐? 결승선에서 몰고 때리는 거 잘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땅 이렇게 박자 맞춰가지고 우리 리미컬하게 몰고 힘이 좋으니까 일단은 정말 그거 하나는 잘한다. 그래서 톱파이어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앞에 가라는 것도 아니야. 중간에서 뭐 무빙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리만 잡고 어차피 끝번이니까 자리 잡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승선에서 딱 한 걸음만 쓰면 돼. 그러면은 된다. 우에다 기수하고 잘 맞아.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의 복병 마필은 우에다 기수가의 톱파이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왜? 인기 마필을 볼까요? 5번 걸작드림이에요. 김성현 기수로 바뀌었어요. 감량 때문에
부담 중량이 높아지니까 감량 때문에 김성현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는데 일단 김성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부담감을 갖게 하죠. 저뿐만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안쪽에 1번 아름다운 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2번의 경주 박태준 기수가 잘 탔어요. 물론 1600m 거리 경험도 있는 마필이에요. 좋아요. 자, 그런데 아름다운 사이는 말 자체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라서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마필이지만 그래도 믿고 때리기는 어딘가 좀 불안한 2% 부족한 항상 그런 좀 마필이고 자 여기에서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컴플리트 하트입니다.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자, 컴플리트 하트도 1700m까지 거리 경험은 있어요. 있는데 1700m에서 뛰었던 걸음을 보면은 확실히 1400까지는 괜찮다가 이 중거리 이상 넘어가니까 끝걸음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거리 1400이면 한번 보겠어요. 컴플리트 하트도. 근데 이번에 1600이라서 얘도 뛰어봐야 하는 조건인 거죠. 왜? 이게 1400하고 1600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인기마 3마리가 다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데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보이는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알금입니다. 오수철 기수. 이 김성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 오수철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거의 뭐 같은 맥락이죠. 근데 저는 오수철 기수하고 개인적으로 오수철 기수가 승부처에서 많이 좀 입상을 해줘 가지고 오수철 기수 때문에 쏠쏠하게 배당을 많이 먹었는데 저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사대가 잘 맞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달금을 왜 보느냐. 일단 경주거리가 1600이니까 안쪽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맞죠? 서울은 1600이 코너에서 시작을 하니까 안쪽이 유리해요. 자, 그리고 이 달금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어요. 선입 전개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직전에 1800 뛰고 1600m, 1800m까지 거리 경험이 있습니다. 거리 경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금이 뛰어나게 이번에 뭐 컨디션이 기가 막히게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뭐 기수가 정말 명기수가 타가지고 말을 끌고 올 수 있다거나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불안불안한 편성에서 달금이 선입권에 가다가 그대로 묻어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 8경주에 복병 마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복병으로 보는 달금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제가 대상경주인데 감히 당당히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서울에서 6마리, 부산에서 6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마필들이 전력으로는 좀 밀리죠. 전력으로도 좀 밀릴 뿐더러 서울하고 부산하고 주로 여건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무리 서울에 이제 문세영 기수라든지 김용근 기수라든지 부산에 많이 내려와서 말들을 탔어요. 부산 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주로가 예전처럼 그런 주로가 아니잖아요. 주로의 흐름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 기수들이 알 거냐? 저는 100% 모른다는데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뭐 주로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좀 어렵게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안쪽에서는 이번 판타스틱 밸류가 아주 강력하게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거고 10번 라임트리가 외곽 게이트 출발이지만 이 2마리가 깜빡이를 아주 강력한 깜빡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2마리하고 비교해서 기본기가 안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복병 마필이 있어요. 안 보여요. 아예 안 팔려. 아예 안 팔려. 왜? 자, 일단 마방도 팔릴 수 없는 마방이고 기수도 안 보는 기수입니다. 자, 근데 말은 가야 돼요. 대상경주기 때문에 마방에서 쉬었다가요. 아유,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기수가 그러면 택도 없는 거. 왜? 상금이 얼마입니까, 일단? 돈이 걸려 있죠, 돈이. 대상경주기 때문에 무조건 들이대고 본다고요. 먹어보려고. 자, 그리고 또 트로피가 있잖아요, 트로피가. 이게 좀 트로피 경주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들이대면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2마리의 발걸음도 세지만 이 2마리 못지않게 발걸음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복병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배당으로 덤벼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장비대운, 기수 변경되면서 게이트 조건 좋아진 장비대운과 역시 기수 변경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킹다이아,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깜빡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마리 더 팔리는 게 3번 울트라 썬더죠. 울트라 썬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상주기 3주를 만에 출전했는데, 직전 경주는 일단 좀 오래 쉬었어요. 12주의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차 탈락이라고, 제차라고 그래서 이 발굽에서 발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쿠션 작용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걔가 좀 이제 한 번씩 좀 사고를 일으키는데, 걔가 이제 좀 떨어져 나가서 12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직전에 뛰었어요.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죠. 상태도 좋아졌고, 자,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가. 장비대운도 안쪽 게이트 출발에 기수까지 변경이 되어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킹다이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인기마 세 마리도 좋은데 꼭 좀 봐야 될 복병마필이 있다라고 좀 보여요. 그게 뭐냐? 8번 스파크 썬더가 되겠습니다. 스파크 썬더. 왜 스파크 썬더를 보느냐? 일단 여기에서 CC홍이 탔고 마이야가 탔으니까 얘네 둘이 앞선 장악을 할 겁니다. 2번, 5번 인기마 두 마리에서 앞선 장악을 할 건데, 자, 얘네 두 마리 보내놓고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말이 뭐냐? 8번 스파크 썬더예요. 스파크 썬더. 경주 거리가 적정 거리 1400에 출전을 했고, 그리고 스파크 썬더가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두 마리를 보내놓고 바로 꼬리를 물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라오는 게 한 발짝 딱 늦으면 얘가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얘가 그냥 묻어서, 앞에 있는 두 마리가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건은 있죠. 그러니까 정우주 기수가 만약에 정우주 기수가 정말 언감생심 얼토당토 않게 얘네 둘이 가고 있는데, 둘이 딱 페이스 안 배하고 가고 있는데, 아, 내가 쟤네 한번 잡아보겠다고 거기다 대고 들이대고 막 쫓아가면서 걔네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오버페이스. 그러면 이제 결승선에서 죽는 거지. 자, 그런데 얘네 두 마리는 내가 어차피 못 이겨, 니네 가려면 가, 보내놓고 딱 나는 내 페이스만 잡고 가겠다 딱 생각하고 그 페이스만 지켜서 가면 한 걸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그래서 자, 이번 경주에 정우주 기수가 그 앞에 있는 두 마리의 페이스만 막 오버해서 쫓아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무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서울 구경주의 최대 복병마필은 스파크 썬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주가 나와요. 10경주가 나와야 되는데, 10경주 용암세상을 무정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렉트로 쭉쭉 올라왔죠. 3등급까지 1800 직전에 1800도 승급 전에 1800도 아주 잘 소화를 했고,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문정경 기수입니다. 물론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에요. 워낙 상태가 좋으니까. 근데 이 용암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성격이 진짜 좋게 말하면 까다롭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얘기하면 참 개차반입니다. 성격이. 너무 애가 성격이 세요. 그러니까 이혁 기수도 얘 타면서 좀 초반에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문정균 기수가 지금 처음 탄단 말이죠. 물론 훈련은 문정균 기수가 전담해서 마무리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또 훈련시키는 거하고 경주 때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암세상이 세긴 센데 문정균 기수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좀 뭐 맥을데이라든지 대덩스타 이런 마필들이 다 7번, 8번, 9번 세 마리가 다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 다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또 좋아진 마필이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뭐가 좋아진 마필이냐? 10번 파워풀 삭스가 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감량이 지금 5kg. 그럼 감량 5kg는 뭐겠어요? 승급전이죠, 승급전. 승급전에 외곽 게이트 출발인데, 끝걸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끝걸음도 살아나고 있는데, 승급전에 지금 감량 조건도 지금 57, 56을 달고서도 끝걸음을 살렸던 마필이 아무리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감량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훈련 상태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3차권에서 삼복승식에서라도 돈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마필이 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10경주의 복병마필
파워풀 삭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필드 두 마리가 월등하게 좋아 보이죠. 일단 안쪽에 히어로 파이터하고 장산 몬스터인데, 히어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 중량이 5kg가 올랐습니다. 58kg. 플러스 5kg면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경주 때 그 부담 중량으로만 계산을 하면 플러스 5kg라 그러면 10만, 직전 경주 대비해서 10마신을 뒤에서 출발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1kg에 2마신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히어로 파이터가, 근데 히어로 파이터라는 마필은 3등급에서도 56.5를 달고 우승을 했고 57을 달고 우승을 했고 2등급에서도 56.5를 달고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1등급에 이제 58을 달았는데 일단 부담 중량을 높게 달고 많이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장산몬스터 이번에 이제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직전까지 송재철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못하고 있죠.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코지 기수가 더 잘 타겠죠. 송재철 기수보다는. 이 두 마리가 추저배당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이는 보병 마필이 뭐냐? 이 두 마리 말고. 자, 그러면 뭐냐? 얘가 보입니다. 글로벌 영웅. 얘도 좀 말 타기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글로벌 영웅. 글로벌 영웅 같은 경우는 그 무빙이라고 그러죠. 무빙. 출발해서 스타트가 안 되니까 잡고 제일 뒤에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반대편 1코너 2코너 돌아가지고 직선에, 반대편 직선에 딱 오면 슬슬슬슬 말을 뺍니다. 말을 빼가지고 앞에 흐름 따라서 그냥 외곽으로 빼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코너 들어가기 전까지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4코너 들어가면서 선입전개가 되고 있으면 말이 알아서 뜁니다. 얘가 알아서 뛰어. 근데 4코너 들어가기 전까지 앞에 가지 못하고 뒤에 있다. 그럼 말이 결승선에서 안 뛰어요. 성격이 좀 안 좋은 거죠. 타기가 어려운 마필이니까 무빙을 해야지 잘 뛰는 말입니다. 네, 직전 경주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쉬었다가 나왔죠. 이번에 정상 주기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몸을 잘 풀었고, 자, 이번에 정상 주기고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CC1 기수가 또 무빙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무빙을 뭐 당연히 마방에서 작전 지시를 그렇게 무빙을 해달라고 할 거니까 CC1 기수가 그게 맞게 말을 타줄 건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얘도 세고 얘도 세지만 얘도 한번 덤벼볼 만하겠다. 3차권에서라도 배당을 한번 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 무빙 승부를 봐야 되는 글로벌 영웅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 6개 경주, 도합 17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복병 마필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인기마 접전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경마일이다 보니까 현장의 배당판을 좀 잘 참고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꼭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4월 첫째 주 야간 경마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